자, 수문학 평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는 지난 2주차 때 합성곱 함수, 단위도에 대한 합성곱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주에는 합성곱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 다루는 방법, 그리고 어, 디락 델타 함수와의 연관성,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등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일 먼저 수학에서 디렉 델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어, 이 디렉 델타 함수가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충격파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시간축에서 어, t는 0일 때 어떤 충격 펄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충격 펄스의 폭이 예를 들어서 dt가 되고 요 충격 펄스의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그 펄스를 생각하면은 이런 펄스가 왔을 적에 t 시간대에서의 그 응답이 이제 펄스 응답이 되겠죠. 펄스 리스판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펄스의 폭을 무한히 한번 좁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dt가 0이 되게. 그런데 펄스의 크기는 1이 되는. 그러면서 펄스의 크기는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 DT의 펄스의 폭은 무한히 줄이고 펄스의 전체적인 크기가 1이 되려면은 펄스의 강도는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펄스의 그 1이 되도록 DT를 줄이면 결국은 펄스의 강도는 이제 무한대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임펄스라고 합니다. 충격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파의 특징은 폭이 무한히 좁고 그 DT가 무한히 좁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팡 하고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는 전체적인 크기를 1이 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펄스의 강도가 무한대로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디렉 델타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디렉 델타 함수의 특성은 이 t의 값이 대부분 0이에요. t가 0이 아닌 시간에서는 다 0이고 t가 0일 때만 어, 크기가 1이고 강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 t는 강도고
델타 t에다가 요 dt를 곱해줘야 요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는 0일 때 무한히 작은 폭에서 크기가 크기가 1이고 강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으로 하면은 dt 곱 델타 t 디렉 델타 t 곱하기 dt가 1이니까 요 값은 정확히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t가 0이 아닌 모든 시간에서는 디렉 델타 t는 0이 되고 걔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 키근이 1이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안 해도 돼요. 마이너스 무한 0에서부터 t까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도 결국 똑같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느 한순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 단위 충격의 의미를 갖는다. 어느 한순간, 여기서는 이제 t는 0이 되는 순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 단위 충격의 의미를 갖는 함수가 디렉 델타 함수다. 그래서 디렉 델타 함수의 핵심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성질 중에 하나가 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t 곱하기 t 마이너스 a dt는 f a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t는 a일 때를 제외하고는 디렉 델타 함수는 전부 0의 값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t가 a일 때만 t는 a일 때만 a일 때만 a 마이너스 a dt는 1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t가 a일 때는 f 함수도 a일 때 f 함수도 f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함수는 fa 값은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고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니까 이 값은 1이 되고 fa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락 델타 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렉 델타 함수는 여러 가지 어,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한 디렉 델타 함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근사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다양한 표현. 첫 번째는 정규 함수, 정규 분포 함수, 가우시안 근사라고 하죠. 이 가우시안 근사는 정규 분포 함수. 정규 분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좌우 대칭이고 중앙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이런 이제 종 모양의 함수를 정규 분포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 정규 분포를 표현할 적에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갖고 있을 때 시그마 값을 갖고 있을 때의 정규 분포의 형태는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분의 x의 제곱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이게 표준 편차 시그마이고 평균이 0인 정규분포 함수의 형태죠. 여기서 이 시그마를 0으로 가져간다. 0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 함수의 폭을 계속 무한히 좁힌다는 얘기죠. 0에서 x는 0에서 이 함수의 폭을 무한히 좁히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계속 좁히다 보면은 이 가운데 값이 값은 무한대가 되고 나머지 값은 전부 0으로 수렴하고 전체 이 빗금챔 부분의 면적은 1이 되는 이 대략 델타 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x는 이 시그마를 0으로 보내면서 루트 파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분의 x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 함수를 가지고 x는 0 근처에서 dx 값을 요 표준 편차 값을 무한히 줄이면은 그 함수의 형태는 디락 델타 함수의 형태와 가까워진다. 또는 사각 펄스 의 함수도 요 펄스의 폭을 무한히 줄이면 사각 펄스라는 게 이렇게 생긴 펄스를 사각 펄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 폭은 예를 들어서 뭐 엡실론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강도가 엡실론 분의 1이 돼서 전체 펄스의 면적은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사각형 펄스라고 하는데 얘도 역시 요 t에서 요 사각형 펄스의 폭 그러니까 이 폭은 좌우로 2분의
엡실론 2분의 엡실론 이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게 디락 델타 함수가 되려면은 그 나머지에서는 0이 되는데 이때 요 엡실론 값을 0으로 가져가면은 0으로 좁히면 좁힐수록 요 디락 델타 함수에 가까워진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HT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가 이제 충격 응답 함수라고 하죠. 요거는 단위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답 함수예요. 여기서 단위 충격이라는 거는 지속 시간이 0에 가깝고 강도가 무한대로 높아지는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는 1인 그런 펄스가 되겠는데 그 펄스에 대한 응답 함수를 어,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 성격을 보면은 어떤 확률 밀도 함수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HT, DT 요건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HT라는 강도에다가 DT라는 지속 시간을 곱해줬으니까 이 크기가 1인데 요거의 의미는 요거의 의미는 요게 리스판스 펑션이기 때문에 뉴욕에 떨어진 물이 뉴욕에 발생한 어, 강우가 시간 t에서 t 플러스 dt 사이에 출구에 도착할 확률과 같아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충격 응답 함수라는 것은 HT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트래블 타임의 확률 밀도 함수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유역 내에 어느 지점에 떨어진 물이 지형을 따라서 흐르다가 하천을 따라서 흐르다가 요 출구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 어느 지점에 떨어진 강우가 출구까지 도달하는 트래블 타임 강우의 트래블 타임이라고 하죠. 트래블 타임의 확률이고 트래블 타임이 t 값을 가질 확률이고
타임이 t일 확률이고, 이거는 트래블 타임의 확률 밀도 함수. 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단위도에 대한 합성급 함수라고 하면은 단위도에 대한 합성급 함수라고 하면은 어느 유역에 떨어진 강우 t 타우, 요거는 현재 시간으로부터 타우 시간 이전에 내린 강우가 예, 그 유역에서의 충격 응답 함수에 어, 타우 시간 뒤에 t 시간에서 h 값이 발생하는 그 h 타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유역 출구에서의 유량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우와 충격 응답 함수 간의 합성 곱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t예요. 그리고 t 타우 시간 전에 강우가 발생을 했어요. 타우 시간 전에 발생한 강우가 어, r t 타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t 시간에서의 응답이 되려면은 요, 어, 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타우 시간 뒤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죠? 요 단위 응답 함수에 대한 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응답 함수가 이런 모양을 갖는다고 하면은 요길 시점으로 봤을 적에 타우 시간 뒤에 응답이 시간 t에서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우 시간 전에 발생한 강우하고 요거는 요 값은 h 타우가 되는 겁니다. 요 강우가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우 시간 뒤에 응답이니까 h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t-타우와 h 타우 간의 합성 곱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합성 곱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h 타우와 ht와 rt 간의 합성곱, 요 스타 표시를 연산기호로 써가지고 ht 스타 rt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합성곱 함수라고 한다.
자, 이 합성곱 함수를 수학적으로 쉽게 다루려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면은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화. 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것은 이 시간 t의 함수를 s의 함수로 변환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라는 지수 함수를 곱해줘요. ft에다가 요 ft에다가 오리지널 함수죠. 변환하려는 대상 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t는 없어지고 s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의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지수함수 2의-st와의 내적으로 분해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지수함수 2의-st와의 내적으로 변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지수 모두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결과가 됩니다. 시간 영역의 신호를 이제 흔히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거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시간 영역을. 어쨌든 의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시간 변수가 없어지고 2의-st와 원래 변환하려는 함수 간의 내적으로 변환하면서 시간 변수는 없어지고 s만의 함수로 변환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적분이 합성곱 적분이 단순 곱셈 연산으로 이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어, 수학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얘는 s만의 함수로 변환이 되는데 s 곱하기 fs 마이너스 원래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
단순 곱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따라서 그 도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주고 0에서 무한대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건 정의죠. 근데 여기서 이 식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분적분을 공식을 사용해야 돼요. 부분적분. 예를 들어서 u와 v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미분하면은 u 프라임 v 더하기 u 곱하기 v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부분적분이죠. 이제 부분적분을 이렇게 d의 uv 똑같은 식입니다. d의 u 곱하기 v 플러스 u 곱하기 dv 똑같은 식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순서만 바꾸면은 어, u 곱하기 dv는 duv 마이너스 du 곱하기 v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봤던 요 식을 이제 적분하면은 이 앞에다 적분 기호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은 특히 여기에 있는 요 식은 duv를 적분했으니까 u 곱하기 v가 되겠죠. 적분을 해서 써주면은 u 곱하기 dv는 uv 마이너스 v 곱하기 du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u라는 함수를 2의 마이너스 st 그리고 dv라는 함수를 f 프라임 t dt 이렇게 정의를 내줘요. u와 v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정의에 따라서 du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 그러니까 u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가 되겠죠. 예. 그리고 dv가 f 프라임 t dt니까 dt분의 dv는 f 프라임 t고 그렇게 되면은 v는 ft가 되는 거예요. v의 t에 대한 미분값이 f 프라임 t니까 ft는 그대로 v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어, 요 결과를 위에 부분적 분식 여기다 넣고 다시 전개를 해보면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어,
dv가 f 프라임 dt였죠. 그리고 u가 2의 마이너스 t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u 곱하기 dv는 dv가 f 프라임 t dt, u가 2의 마이너스 t였으니까 u 곱하기 dv는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f 프라임 t dt잖아요. 그거를 순서만 조금 바꿔가지고 쓰면은 f 프라임 t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되는 거죠. 이거는 u 곱하기 v는 u 곱하기 v는 2의 마이너스 t 곱하기 ft예요. uv니까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ft. 자, 근데 이게 단순히 u하고 v하고의 어, 곱이라기보다는 얘는 아까 보면은 요거에 요거를 이제 적분한 형태죠. 근데 이 적분이 지금 다 0에서 무한대까지의 적분이란 말이에요. 얘도 0에서 무한대, 얘도 0에서 무한대, 얘도 0에서 무한대. 이런 값들 이렇게 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duv를 적분하면은 uv가 되는데 얘가 부정적분 형태가 되니까 이거를 0에서 무한대까지로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0에서 무한대까지 v 곱하기 du, v가 ft죠. du는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d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2의 마이너스 st ft 0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s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플러스가 되면서 0에서 무한대 s 곱하기 s를 적분교 밖으로 빼겠습니다. s 곱하기 0에서 무한대 ft 2의 마이너스 st d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이 경계항을 계산을 해야 돼요. 경계항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t 2의 마이너스 st 요거 가운데 요게 무한대일 때하고 0일 때 t가 무한대일 때하고 0일 때를 계산해야 되겠죠. 먼저 2의 마이너스 st에서 무한대일 때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 그리고 t는 0일 때 t는 0이면은 2의 마이너스 st는 1이 되고 이 함수는 ft 값을 가져. 근데 t가 0이니까 f0 값을 갖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함수 값은 0 마이너스 f0니까 마이너스 f0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맨 앞에 붙은 요거는 뭡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 dt. 요거는 f't의 라플라스 변환 정의예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라플라스 변환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f0 플러스 s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ft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요 f의 t에 대한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s를 곱해서 여긴 라플라스 변환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 마이너스 f0를 해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용하면은 시간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해주면은 또 단순 곱의 연산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라플라스 변환에 재밌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면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제 미분식 연산을 하려면은 라플라스 변환에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역변환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에 관한 공식도 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라, 역, 어, 라플라스 변환이 라는 거는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은 s만의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역변환은 요거를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시키면은 이제 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식이 몇 개가 있어요. 흔히 쓰이는
예를 들면은 S 플러스 A분의 1 이런 함수를 라플라스로 역변환을 시키면은 얘는 2의 마이너스 AT가 되고요. 또 단순히 S분의 1이면은 A가 0인 경우죠. A가 0이면은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형태로 S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n 팩토리얼 요거를 역변환시키면은 t의 n제곱이 됩니다. 요런 이제 기본적인 몇 개의 역변환식을 이용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식을 가지고 곱셈 연산을 해서 단순한 식을 만들고 그거를 역변환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원래 형태의 미분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이라는 거는 선형 저류지 이론이에요. 선형 저류지. 어, 전체 유역의 평균적으로 1cm의 순간 충격 1cm, 1cm per hour, 총량이 1cm란 1cm의 강우가 총량 1cm가 순간적으로 지속 시간이 아주 0에 가깝게 순간적으로 발생했을 때 출구에서의 이제 응답이 이제 요게 응답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선형 저수지 이론으로 해를 구하자면은 이게 어, 여기 보면은 유역에 순간적으로 1cm의 강우층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도달 시간에 따라서 델타 t라는 도달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출구까지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거를 수학적으로 수식화하기 위해서는 선형저류지, 즉 선형저류지라고 하는 거는 요 유역의 순간 이제 쌓여 있는, 즉 저류돼 있는 양이 1cm 곱하기 각 면적이에요. 처음에는 이 면적이 토탈 면적이 쌓여 있겠죠. 그러다가 거기에 순차적으로 유역의 출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류된 양하고 유역에서 빠져나가는 양 사이에는 S는 곱하기 KQ라는 선형 어, 방정식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선형 저수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입량과 유출량 사이에서는 연속 방정식으로 매스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요걸 풀면은 이제 선형 저수지 이론에 어, 네, 따른 유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방정식에 따르면은 요 Q는 K분의 S가 되죠. S는 KQ니까 요게 이제 K 곱하기 DT분의 DQ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어, 방정식을 풀면은 K 곱하기 DT분의 DQ 플러스 Q는 요 I가 됩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항을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변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식 배웠었죠. 걔를 적용을 하면은 얘는 K 곱하기 S 곱하기 QS 마이너스 Q0가 돼요. 플러스 QS가 되고 IS가 돼요. 근데 IS는 단위 크기가 1인 단위 충격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초기에 Q 값은 0이 되니까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K 곱하기 S 플러스 1 QS는 1이 되는 거. 그리고 이 QS가 단위 임펄스에 대한 유역의 응답 함수가 되는 거죠. 즉 HRS로 정의를 하면 얘는 단위 임펄스에 대한 충격 응답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HR의 S 라플라스 변환식입니다. 변환된 식. 이거는 K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죠? 얘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얘는 K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K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원래 충격 응답 함수를 얻자면 변환된 식을 역변환을 통해서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얘를 역변환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야 충격응답 함수 t를 다시 얻을 수가 있는데 얘는 k분의 1을 곱해주고 요 함수를 역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s 플러스 a의 분의 1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의 마이너스 at라고 했어요. 여기서 a가 요 k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k분의
t가 되는. 그래서 이게 이 식이 우리가 어, 풀고자 했던 충격응답 함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선형저수지가 이런 식으로 미분방 정식의 형태로 돼 있던 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요 미분방 정식의 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단위 충격 응답 함수는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단위 충격 응답 함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은 응답 함수는 물리적인 의미를 보면은 유역의 최원점에서 출구까지 등시간선을 따라서 쭉쭉쭉쭉 밀려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가 유역에 발생했을 적에 지표면을 따른 지표면을 따라서 요 출구까지 트랜슬레이션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 함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유역에 발생한 강우가 지표면을 따라서 순수하게 지표면만을 따라서 출구까지 트랜슬레이션 하는 과정이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역 내 저류 효과가 반영돼 있질 않아요. 이 저류 효과라는 거는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우리가 100% 불투수면이 아닌 이상은 토양층에 강우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토양 내 침투가 되고 일부 토양의 공급을 채우면서 저류 효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지형의 굴곡을 따라서 저류되는 양도 있고 그래서 토양과 지형의 일부 저류가 됐다가 걔가 출구까지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 효과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에는 그 저류 효과가 반영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류 효과를 반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이론이 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클라크 단위도예요. 클라크 단위도는 말이죠. 목적이 지면을 따른 트랜슬레이션 플러스 스토리지 요 두 가지 효과를 다 담아서 만들기 위해 단위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출 과정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유역이 있고 유역에서 가구가 발생하면은 요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유도했듯이 등시간 선을 따라서 쭉쭉쭉쭉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걔가 출구까지 오면은 얘가 바로 빠져나가질 않고 출구에 가상의 저수지를 하나 두는 거예요. 가상 저수지.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출구에 가상의 저수지를 둬서 여기서 한번 스토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출구까지 오기 전에는 트랜슬레이션,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효과를 두는 거고. 그래서 어, 이런 개념을 수식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정, 트랜슬레이션과 스토리지 두 개를 수식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시간 면적 곡선이에요. 시간 면적 곡선은 우리가 단순하게 GT로 표현을 하자고요. 그리고 가상의 저수지라는 것은 가상의 선형 저수지예요. 선형 저수지라는 거는 아까 배웠죠. 저류와 유출 간의 S는 KQ, 그리고 연속 방정식 I-Q는 요걸 푸는 게 선형 저수지 이론이에요. 요런 요런 관계로 입력과 출력이 만들어지는 그 저수지, 가상의 저수지를 출구에 한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에 저수지. 얘는 이제 응답 함수가 있죠. 또 맞듯이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 k분의 1, 2의 마이너스 t 오버 k 이런 임펄스를 낸다. 요 두 가지를 얘는 그러니까 저수지에 들어오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시간 면적 곡선이니까. 유역에 1cm 가우가 발생했을 때 출구에서 나타나는 시간 면적 곡선. 그 시간 면적 곡선이 가상 저수지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I 값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간 면적 곡선과 선형 저수지는 또 하나의 컨볼루션 합성곱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과 선형 저수지 간의 직렬 결합이란 말이에요. 클라크 단위도는. 클라크 단위도에서의 Q는 트랜슬레이션, 선형 저수지 간의 어, 합성곱이 된다는 거예요. 즉 H의 클라크는 요 GT와 HR의 합성곱이다. 왜 합성곱이냐? 얘가 GT가 입력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입력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합성곱이 되는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GT가 입력이고, 선형 저수지를 거쳐서 출구로 나간 게 HQ. Q가 요거란 말이야. Q가.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합성곱이 되는 과정으로 보면은 G t 마이너스 타우고 여기에 HR t가 곱해지고 그게 d 타우 0부터 t까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성곱이 돼가지고 HRT와 GT 간의 합성곱을 이게 합성곱의 정의잖아. 이 합성곱 기호 요런 적분은 합성곱 기호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요런 합성곱은 이런 적분의 형태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합성곱이 이게 교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앞뒤를 바꿔 써도 돼요. 이거 완벽하게 똑같은 겁니다. HRT 합성곱 GT나 GT 합성곱 HRT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를 적분 형태로 쓰면은 T 곱하기 HR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되는 건데 요식과 요식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미로 보면은 이건데 이걸 합성곱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되는 거고 이 합성곱을 기준으로 앞뒤 교환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은 결국 대문자 H 클락 S는 GS 이때는 합성곱이 아닙니다. 단순곱이에요. 하기 HRS죠.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 저류지에서의 전달함수, 이 저류지에서의 전달함수는 결국 뭡니까? 뭐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k분의 1, 2의 마이너스 t 오버 k.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어.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k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h 클라크 s 요거는 gs 곱하기 1 플러스 ks분의 1. 또 우리가 gs 시간 면적 곡선이 정의되면은 역변환을 통해서 클라크 단위도의 함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합성곱 함수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선형저수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또 그 방법을 통해서 클라크 단위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필기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서 PPT 내용은 근데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1주차, 2주차에서 다뤘던 내용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 배웠던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컨볼루션, 합성곱 함수에 대한 수학적 물리적 의미를 살펴본 거고요. 단위 유량도는 임펄스 응답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단위도 이론의 전제는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 선형성, 시불변성, 그리고 럼프트 시스템이라는 전제 하에 전개가 된 이론이고요. 단위 유량도는 시스템 응답 함수고 유역의 기억에 대한 표현이고 유역이 강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어, 동적 시스템 해석은 유효 강우가 직접 유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컨볼루션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게 어, 되겠고, 결국 단위 유량도라고 하는 게 수문 시스템의 어떤 커널로 정의될 수가 있다. 유닛이 의미하는 거는 1cm 유효 우량인 건데, 크기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형 시스템의 기본적인 과정, 어, 이런 비례의 과정, 또 중첩의 과정, 강우량이 2배 증가하면 유출도 2배 증가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강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때에는 독립적 강우에 의한 유출 승곡선을 단순히 합해주면 어, 연속된 강우의 승곡선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단위라고 하는 게 선형성에 대한 선언이다. 기억의 메커니즘, 중첩의 원리 이런 얘기. 선형성 가정을 위한 물리적인 조건은 선형적인 저리 유출 관계. 그러니까 S는 KQ라는 거. 유량의 크기와 무관하게 흐름의 경로가 일정하다. 이 강우가 커져도 똑같은 경로를 따라 흐른다는 가정이죠. 포화, 관로 가부와 제방 원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어, 이펙티브하다는 거고요. 시스템의 초기 상태가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선형 시스템이 어떤 해가 이펙티브한 게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다. 유효 강우의 개념은 이제 총 강우에서 침투 손실을 뺀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유효 강우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손실량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거죠. 럼프트 시스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역 전체 균일한 강우, 유역의 반응을 하나의 럼프트된 집중된 거동으로 취급하는 거, 공간적 이질성이 무시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유역에 적용할수록 이제 오차가 커진다. 적당히 작은 유역을 선택해서 적용하면은 그나마 좀 신뢰성 있는 예측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대규모 유역이라든지 복잡한 도시 유역에서는 타당성이 감소할 수가 있다. 같은 얘기지만 단위 유량도가 실패하는 경우는 선형의 규칙을 벗어나는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강우가 발생하거나 선행 토양수분 영향이 좀 많이 작용할 때, 관로 가부하라든지 제방 원료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도시홍수 조건 이런 데서는 난이도 적용에 좀 무리가 있다. 단위 유량도의 한계라고 하면은 항상 부드럽고 좀 그래주얼한 반응을 예측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어떤 격렬한 반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홍수의 발생은 비선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단위 유량도는 선형이고 시불변이고 평균적인 거동에 모이고 극한 상황과 레짐 체인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3주차에서는 임펄스 응답의 수학적 물리적 의미 또 그런 해를 구하기 위한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클라크 다니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